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다항식의 세부 챕터 두 번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는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걸 배웠는지 복습하셔야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셨는데, 자, 항등식을 배우기 전에 등식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등식이란 등호가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식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미지수가 들어가는 우리가 등식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종류였죠.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뭐다?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등식을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자, 두 개의 구분은 뭐냐면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등식을 뭐라 불렀다? 방정식이라 불렀고, 그래서 그 참되게 하는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해나 근을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바로 항등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었냐면, 우리가 식 변형하는 데 관련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하는 방법은요, 자, 우리가 좌우변을 정리를 했을 때, 자, 식을 정리를 했을 때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항등식이 되고, 우리가 서로 다르면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었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막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수치 대입법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좌우변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정리를 했을 때 좌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개수 비교법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항등식이라고 하면 좌변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x에 아무 값이나 넣어도 관계가 없어서 x는 계속 변하거든요. 자, 근데 좌변이 0이 되려고 하면 곱해져 있는 개수들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좌변도 2차식이고 우변도 2차식이라고 하면 개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항 개수끼리 서로 같고 1차항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는 것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큰 식, 차수가 높은 식을 차수가 낮은 식으로 나누면 반드시 목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만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였어요. 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 1차식으로 나눌 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R은 뭐다? P알파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가 됐었고요. 자, 그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나누어 떨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가 무슨 정리다? 인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P알파는 0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나머지는 0이 되고요. 그리고 뭐를 인수로 갖는다? 그죠? X-알파를 인수로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이 바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최종 목표였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첫 번째 공식을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제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공식의 역연산? 그죠? 우리가 바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들 기억을 잘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OX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자, 거짓이면 X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X가 항등식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식 변형 공식이거든요. 식 변형 공식은 우리가 무슨 식이 되냐면 항등식이 돼요. 자, 확인해 보시면 우변을 전개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나오고, 자, 좌변 역시도 완전 제곱식 정리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현재 그냥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만 계산한 최종 결과가 뭐다? 같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 맞아요. 그래서 1번은 O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자, 다항식 px를 x 플러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p알파냐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잘 모르는 몫을 없애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누는 식이 뭐 되는 값을 0이 되는 값을 대입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p알파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p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여기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2번은 x가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다항식 px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p알파는 0입니까? 당연하죠. 이게 무슨 정리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무슨 정리다? 인수 정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는 모두 몇 개의 개념을 배우셨냐면 4개의 개념을 배우셨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문제 1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두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a와 b와 c를 뭐라 부른다? 미정, 계수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푸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어떤 거?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이 두 문제 다 각각 풀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좀 대표적인 걸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2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자체가 a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때는 무슨 법으로 푸는 게 좀 낫냐면 우리가 계수 비교법으로 좀 푸는 게 낫습니다. 물론 2차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이유는 우리가 보통 수치대입법은 우리가 괄호가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자, 물론 여기도 괄호가 있습니다만, 자,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a잖아,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그냥 전개를 해서 보는 게 낫고요. 여기는 2번처럼 여기서 보시면 a와 b와 c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c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와 b를 동시에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x라는 뭐가 들어간다? 공통인수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럼 1번은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ax제곱, 2번 마이너스 3ax, 3번 2x가 되겠고요. 4번 뭐가 되냐? 마이너스 6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동량 계산하시면 a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3a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딱 나왔네.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일단 a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2차항 개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죠. 그래서 바로 3a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6 빼기 2니까 얼마다? 4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c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c가 우리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c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우리가 계수 비교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해라? 수치 대입법이 좀 낫다고 설명해 드렸죠. 자, 조금 전에 제가 C부터 구하는 걸 했었는데 사실 뭐 A부터 구해도 관계는 없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A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B와 C를 동시에 없앨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보세요. 자, B하고 C는요, 공통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는 것이고요. 우변은 뭐가 되면 이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만 남는데 x가 1이기 때문에 1이고 여기 2네요. 그럼 여기는 뭐다? 2a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a가 8이 돼가지고 a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뭐를 구해볼까요?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b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a와 c를 동시에 없앨 수 있어요. 이 문제 자체는. 자, 뭐를 대입할까요? 자, 이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a와 c는 없어지고 b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x에다 뭘 대입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럼 좌변은 2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되고요. 우변은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2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2b 맞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여기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2b가 얼마다? 2b가 2가 나오기 때문에 2b가 나오기 때문에 b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c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c를 구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c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a와 b를 동시에 없애야 됩니다. 그럼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는 인수는 뭐가 되냐면 바로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자, 3만 남아요. 자, 우변은 이거 다 없어지죠? 0 대입하면 1, 여기 0 대입하면 뭐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c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한 거 보이시죠? 자, 물론 이걸 무슨 법으로 풀어도 되냐면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괄호가 있고 이렇게 동시에 없앨 수 있을 때는 뭘 쓰는 게 좀 더 편리하다?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당시 p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주어져 있고요. 몇 차식으로 나눈다? 여기 1차식으로 나눈답니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셔요. 딱 보자마자 무슨 정리다? 나머지 정리.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럼 x-1입니다. 그럼 답은 바로 뭐가 될까요? 그죠? 바로 여기에는 요 값을 0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뭐다? p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1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P1을 바로 구해보시면 바로 2 빼기 1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5에서 2를 빼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여기가 물론 개수가 1차원 개수가 1이 아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자, 그쵸? 자, 여기에는 바로 나누는 식이 뭐 되는 값을 대입한다?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대입을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나머지.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죠?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합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다? 4분의 1이 나옵니다. 2 곱하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세요. 그러면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네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네. 그지? 답은 어떻다?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를 B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도식화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바로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연습 많이 두셔야 됩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당시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미정계수가 하나 있네요. 자, x-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무슨 정리? 인수 정리입니다. 자, 왜냐면 x-1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나머지가 얼마다?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딱 보자마자 p2는 뭐다? 0이다 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를 그죠? 같은 버전이 조금 다른데 그 특수한 형태가 바로 인수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그냥 뭐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P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게 0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8 빼기 4 더하기 2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2a가 되고요. 자, 8에서 6을 빼면 2지요. 그러면 2항이 되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무슨 정리 쓰시면 된다? 인수정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는 바로 P알파가 뭐다? 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통 공식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느냐. 이 모양이 도대체 어떤 공식에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탁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수분해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1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9c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12yc 마이너스 6gx가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공식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무슨 공식을 썼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2bc 더하기 2ca를 썼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몇 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후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럼 후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x제곱이고요. 4y제곱은 뭐가 되냐면 2y의 제곱이고요. 우리가 9g제곱은 뭐가 되냐면 3g의 제곱이 됩니다. 자, 맞나요? 좀 틀렸죠.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에 보면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플러스로 돼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뭘 볼 수가 있냐면 특히 보세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여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B와 C의 부호가 뭐다?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A하고 B하고 C의 부호는 서로 뭐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는 우리가 플러스가 되고 B와 C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요. 지금 부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y 제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의 제곱이냐면 마이너스 2y 제곱일 것 같고요. 여기는 9g 제곱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g의 제곱이 돼야지만 저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후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A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A가 X, 자 B가 뭐다? 마이너스 2y, C가 뭐다? 마이너스 3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X 제곱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뭐다? 3g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 2배, 자 A는 X, 자 B가 뭐다? 자 마이너스 2y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BC죠. 자 B가 마이너스 2y이고 우리가 C가 마이너스 3g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 자 C가 뭐가 되죠? C가 마이너스 3g가 되고 A가 뭐냐면 X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딱 비교를 해보시면 자 여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9g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y. 딱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면 뭐다? 12yg 맞죠? 통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gx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건 뭐다? 바로, a가 x, b가 마이너스 2y, c가 마이너스 3g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 공식이 뭐죠? 인수분해 하시면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G의 뭐다? 전체 제곱이 자, 이 문제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는 요령은 뭐냐면 딱 보자마자 이게 어느 공식이 적용이 될 건지 보시고요. A, B, C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다?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후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뒤에 부분을 확인하셔서 얘들이 제대로 된 A, B, C인지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좀 길죠? 자, 2번은 자, 이거 앞에서 좀 연습했던 거예요. 자, 뭐가 힌트죠? 그죠? 여기는 27이 우리가 힌트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a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는 b 세제곱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공식 사용하는 거죠? 자, 그쵸? 요거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최종적인 답이 뭐가 됐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A에 해당되는 게 뭐다? 자, 3A이고, B에 해당되는 게 뭐다? 그냥 B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은요, 3 곱하기, 자, 3A의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3 곱하기 A 자리에다가 우리가 3A를 대입하셔야겠죠. 지금 후보가 A가 바로 뭐다? 3A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 제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의 제곱 9예요. 자, 그러면 9, 3 얼마다? 27A 제곱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 3은 얼마다? 9 딱 맞네? 그러면 우리가 푼 요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후보 A는 뭐다? 3A, B는 뭐다? B지요. 답은 바로 나와요. 자, 불러보실까요? 3A 플러스 B의 뭐다?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이 2번입니다. 그래서 A, B 찾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자, 3번은 뭐가 또 힌트일까요? 자, 3번은 바로 8A 세제곱이 2A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1은 1의 세제곱과 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공식을 쓰는 거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2A, 자, B가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두 개를 더합니다. 자, 그리고 2A 제곱합니다.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1을 제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3번의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4x 세제곱 마이너스 25y 세제곱이네요. 그럼 요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64라고 하는 것은 4x 4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125는 뭐의 세제곱이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5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제곱 공식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우리가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시면 공식이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a가 얼마다? 그죠? 4x. 자, b가 얼마다? 5y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4x 마이너스 5y 이렇게 하시고요. 자, 4x 제곱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6x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반대죠. 플러스가 되고요. 자, 우리가 두 개 곱합니다. 그럼 4, 5 얼마다? 그죠? 20xy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b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25y 제곱.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의 공통점은 공식의 어떤 공식이 적용이 되고 A와 B가 뭔지를 탁 보고 탁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여기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기본 문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자, 5번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다? 개수비교법, 하나는 뭐다? 수치 대입법이거든요. 자, 그럼 어느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은 미지수가 무려 몇 개다? 미정계수가 3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3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치 대입법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 C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C를 구할 수가 있냐면 A와 B를 동시에 없앨 수가 있겠네. 자, 뭐를 대입하면?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이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5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우변은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자, 7에서 6을 빼내요. 그럼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를 대입하냐면, 우리가 A와 B를 동시에 남길 수는 없죠. 동시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입할 수, 벌써 대입해서 없어진 거고요. 다른 수를 그냥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뭐를 대입하냐면 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0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3이 되고요. 우변은 이렇게 됩니다. 1의 세제곱 1. 자, 여기는 A만 남고요. 여기는 B만 남고 C는 방금 1이라고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 X에다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1 대입하면 이 좌변이 좀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우변을 하시면 x에다 1 대입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8.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죠. 4a.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b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c는 우리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a 더하기 2b 자체가 여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3이 나오네요. 여기 계산하면 9가 나오거든요. 그럼 2항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2로 나눠볼까요? 자, 그래서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이 몇 개가 나왔다? 자, 2개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1번식인 a 더하기 b는 1하고요. 자, 뭐다? 2a 더하기 b는 2라고 하는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자? 자, 빼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b가 1입니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0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법이 무슨 법이다? 수치 대입법입니다. 여러분들 개수 비교법으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다항식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체킹해 놨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머지 정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p2가 되는 것이고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p-3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호를 쓰실 수가 있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p2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2는요. 자, 2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8. 자, 16 더하기 뭐다? 4a가 되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나오는 것이 p2가 됩니다. 자, p-3은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그러면 9a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9 되겠고, 자, 뒤에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요것만 딱 알아내시면 좀 쉽죠?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4a. 자, 16에서 6을 빼면 10이고요. 그럼 더하기 14가 나옵니다. 여기는 9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4하고 13을 더하시면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4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55가 되네.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1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면 무슨 정리를 기억하셔야 된다? 나머지 정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당시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다? 2x 플러스 3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 6번하고 좀 다른 점은 요거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 포인트는 뭐였냐면 A를 B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잘 모르는 몫을 어떻게 없애는 방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나누는 식이 뭐 되는가? 0 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 이겁니다.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px를 뭐로 나눴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나머지가 이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1차식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rx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근데 놓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놓으면 되죠? 그렇죠?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가 0이면 뭐다? 예,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살짝 인수분해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2차식이 나오면 뭐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인수분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잘 모르는 몫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자, 여기는 몫을 어떻게 한다? 없애야겠죠. 자, 그럼 결론은 뭐다? 바로 여기 있는 요 앞에 나눈식 0 되는 값을 대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P에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다? P2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면 앞에 있는 힌트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힌트 볼게요.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몫이 생기는데 여기에 몫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나머지는 주어져 있어요. 얼마로 주어져 있다? 2x 플러스 3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게 있겠네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p에 마이너스 1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당연히 0이 되면서 이게 다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번에는 뭐로 나눴어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대. 그럼 역시 몫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q-x, q2-x 이렇게 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 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힌트가 뭐죠? 자, 우리가 필요한 힌트는 바로 P2입니다. 그래서 P2를 이렇게 구해 주시면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다 없어지죠, 그죠? 여기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힌트가 필요해서 앞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P-1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은 앞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로 주어져 있다? 1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P 한번 구해볼게요. 자, P가 얼마다? 여기다 대입하면 다 없어지죠. 그러면서 2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미리 계산했어요. 얼마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같은 A, B에 대해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무슨 방정식 푼다? 연립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4이기 때문에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자, 뺄까요? 빼면 마이너스 3A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 나오고요. 자, A가 1이 되면은 위에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1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2가 나오네. 자, 근데 여기서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R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답은 뭐가 되느냐? X 플러스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원래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나누는 식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해야지만 나머지에 있는 미정계수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